라이브예요. 라이브입니다. 네, 요즘 그 아주 핫한 축구 전술 용어를 쉽게 한번 설명해보는 이거 제목이 뭐냐? 축구 전술 용어 알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살리다 라볼피아나. 네, 요거를 한번 알려보려고 합니다. 참 축구 용어들 참 어려워요, 그죠? 살리다 라볼피아나. 요거 근데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십니다. 근데 요 현대 축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살리다 라볼피아나. 저희 이제 딱 자막 해주겠죠? 우리 이제 해줄 텐데 살리다 라볼피아나. 이게 뭐냐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요즘 빌드업 얘기는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빌드업은 공격을 만들어내는 전개와 과정을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키퍼부터 수비수에서 시작하는 빌드업도 가능하고 위에서 미드필더와 공격수들이 만들어 나가는 빌드업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공격을 전개해 나가고 플레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를 빌드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쓰는 전술적인 포지셔닝, 전술적인 형태를 살리다 라볼피아나라고 불립니다. 자, 요거 일단 큰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요 말이 어디서 나왔냐? 리카르도 라볼페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축구계.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1978년 월드컵 멤버였는데 병정 죄송합니다. 병정처럼 그 2002년 때처럼 주전은 아니었습니다. 이은재. 네. 하여튼 이 라볼페가 이제 골키퍼 출신인데 그 78 그 월드컵 때 이제 아르헨티나 멤버였는데 이제 이 선수를 그만두고 나서 감독을 할 때 요 감독이 요걸 썼습니다. 후방 빌드업을 할 때. 그래서 이 라볼페 인물, 감독의 이름을 따서 살리다 라볼피아나.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야? 후방 빌드업 그게 뭐냐고. 자, 이런 거죠. 요즘 후방 빌드업을 많이 쓰는 팀은 센터백 2명에서 포백을 쳤다고 쳤을 때 센터백 둘이서 빌드업 시작하나요? 아니죠. 누구 한 명이 내려와요. 미드필더 한 명이 센터백 사이로 싹 내려옵니다. 그리고 센터백 2명은 좌우로 약간 벌려주고 딱 내려와서 3명이 형태를 구축하게 되죠. 이걸 바로 살리다 라볼피아나라 불립니다. 이렇게 미드필더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을 책임져주는 형태. 요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해요. 일자로 센터백 밑으로 내려온 살리다 라볼피아나, 그 다음에 센터백 이렇게 3명이 일자로 쓸 수도 있고요. 혹은 미드필더가 좀 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V자 형태도 가능해요. 요 두 가지 형태로 일자냐 V자냐 요 두 가지로 살리다 라볼피아나 전술이 이제 포지셔닝이 운영되게 되는데 이거 왜 할까요? 그러면 후방 빌드업 잘하려고요.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어떻게 잘하려고 하느냐? 아무래도 물론 요즘은 센터백들도 패스에 대한 능력, 발기술이 좋지만 미드필더들이 조금 더 정교함과 안정감이 있죠. 요즘은 그 상대 팀들, 그러니까 수비하는 팀들이 그냥 다 엉덩이 빼고 뒤로 물러나가지고 수비합니까? 그러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요새 개긴 프레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방 압박하는 팀들이 워낙 많아서 앞에서부터 막 싸워주지 않습니까? 상대가 막 득달처럼 달려가지고 압박하는데 센터백 둘이서 만약에 볼 돌리다가 끊어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좀 더 발기술이 정교한 미드필더를 밑으로 빼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살리다 라볼피아나라 불리우는데요. 이렇게 상대의 압박, 강한 압박에 이제 그걸 뚫어내기 위해서 미드필더를 내리는 건데 요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얘기하자면 두 가지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후방 쪽에서 첫 번째 수적인 우위, 두 번째 위치적 우위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숫자적 우위는 너무나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2명 센터백이 쓰는 것보다 미드필더 한 명이 내려와서 3명이면 상대가 압박 들어올 때도 조금 더 수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위치적 우위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3명이 섰을 때 더 좋은 위치에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는 게 2명 때보다 훨씬 더 좋겠죠. 둘이 만약에 볼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선수가 볼을 줄 곳이 한 곳밖에 그러니까 패스를 줄 경로가 한 곳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 선수는 자기가 좋은 볼을 패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치할 수 있는 게 한정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둘이면 어떻게 줄 수 있는 패스의 코스가 2군데 이상이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수적인 우위와 더불어서 위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술이 바로 이 살리다 라볼피아나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 살리다 라볼피아나는 후방 빌드업에 아주 최적화된 전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맨시티의 가르디올라 감독에게 전술적인 영감을 가장 많이 줬다라고 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살리다 라볼피아나를 실제로 경기에서 쓸 때 가장 유의해야 되는 게 뭘까요? 동료들 간의 바로 거리감입니다. 미드필더가 밑으로 센터백 사이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수적인 우위를 기본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얘기인데 세 선수가 거리감이 되게 멀어요.
상대는 압박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위험한 연결이 후방 쪽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살리다 라볼피아나를 쓴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후방 빌드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세 선수가 거리감이 멀어지게 되면 상대가 전방을 압박할 때 굉장히 위기를 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다 라볼피아나를 쓸 때 중요한 건 첫 번째 거리감입니다. 그래서 거리감이 촘촘하게 확보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잘 된다? 연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연계를 통해서 계속 후방 빌드업을 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거리감을 좁혀서 연계를 잘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세 번째 또 뭐가 필요하냐면 상대를 한쪽으로 모으는 의식적인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상대가 압박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를 한쪽으로 좀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압박 들어오는 팀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싹 몰렸다. 그랬을 때 반대쪽으로 전환하면 반대쪽은 비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 매우 편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리감과 연계, 그 다음에 한쪽으로 상대를 모아서 반대쪽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아주 깔끔한 그런 이제 후방 빌드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리다 라볼피아나 쓸 때는 요 세 가지가 좀 중요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살리다 라볼피아나를 하려고 그러니까 후방 빌드업을 하려고 미드필더가 딱 내려가서 있는데 상대가 전방 압박을 안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앞에 전진 미드필더로 가면 돼요. 미드필더로 가서 그 위치에서부터 다시 그 전술을 쓰면 됩니다. 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방 빌드업을 하는 위치를 처음에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할 거를 감안해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했다고 한다면 안 내려? 안 올라와? 그러면 미드필더로 올려서 하프라인에서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상대의 압박의 위치에 따라서 살리다 라볼피아나의 그 시작점은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요걸 또 살리다 라볼피아나를 쓰게 되면 포메이션이 변동 포메이션이 된다는 것도 좀 재밌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4-3-3을 썼어요. 처음에 기본 포메이션은 4-3-3이에요. 근데 살리다 라볼피아나 쓰려고 센터백 사이로 미드필더 한 명이 내려오게 되면 수비 라인은 어떻게 되죠? 3명. 그러면 좌우에 있는 풀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죠. 미드필더 한 명 내려왔으니까 3명이 됐으니까 사이드백들은 올라가되 약간 안쪽으로 좁혀야 됩니다. 왜? 살리다 라볼피아는 철저하게 후방 빌드업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위로 약간 미드필더 측면 쪽 풀백이 위로 확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붙어서 거기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프 공간이라는 게 요즘 현대 축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하프 공간, 그러니까 약간 중앙도 아닌 측면도 아닌 그 위치로 딱 이렇게 대각선 위치에 포지셔닝 합니다. 왜? 밑에 있는 3명이 볼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요즘 맨시티에 보면 그러니까 워커나 진첸코가 이제 좀 아시 왜 그 선수들이 완전 측면적으로 벌리지 않고 왜 안쪽으로 싹 들어와서 있는지 후방 빌드업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상대의 역습을 끊어내겠다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살리다 라볼피아나를 위해서 측면 쪽 풀백들이 가운데로 하는 거고요. 그 대신 후방 빌드업하는 3명도 가운데로 좀 몰려있고 측면 풀백들도 가운데로 미드필더로 와 있어요. 그러면 공격이 어떻게 돼요? 너무 가운데로만 집중되면 상대는 야 니는 가운데로만 다 공격하니까 우리 다 가운데만 수비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격의 축구 전술에서 공격 전술의 기본은 뭐죠? 원칙? 그렇죠. 공격은 넓고 깊게. 근데 지금 풀백들이 안쪽으로 좁혔고 살리다 라볼피아나를 쓰는 3명도 약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격이 너무 가운데로만 집중되면 상대에게는 수비하기 쉬우니까 그럴 때 사이드로 넓게 벌리는 선수가 누구죠? 좌우 날개들입니다. 좌우 날개들이 거의 터치라인을 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그 살리다 라볼피아나를 쓰는 미드필더 가운데를 압박 못하도록 윙어들이 벌려놓으면 그 선수들은 윙어를 잡기 위해서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저쪽으로 후방 빌드업을 가운데서 하고 있어. 수비에서 굉장히 머리 아프죠. 측면 쪽으로 벌린 윙어를 잡으러 갈까? 가운데서 후방 빌드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를 압박할까? 요게 사실은 약간 좀 고달파집니다. 그래서 요 살리다 라볼피아나를 쓸 때는 바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메이션도 만약에 4-3-3을 썼지만 만약에 요걸 쓸 때는 공격을 전개할 때 후방 빌드업을 할 때는 3-4-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공격할 때 수비할 때 후방 빌드업을 할 때 포메이션이 유동적으로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 살리다 라볼피아나 전술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제가 좋은 얘기만 좀 했는데 요거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이 살리다 라볼피아나 전술을 쓰려고 미드필더를 센터백 사이로 내렸는데 근데 상대가 한 명만 압박 들어오네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막 우르르 몰려와서 압박하는 게 아니라 한 명만 압박을 해요. 막 뛰어다니면서. 근데 우리 지금 살리다 라볼피아나 쓰는 팀은 3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센터백 2명, 미드필더 1명. 우리 3명이 상대 1명을 상대하고 있는 꼴이 돼버리네요. 그러면 우리는 2명이 벌써 잉여가 나타나 버리는 거 아니에요.
원래 수비는 한 명 정도만 많으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2대1 상황이면 괜찮은데 3대1 상황이 되니까 다른 포지션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숫자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원이 수비 쪽에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살리다 라볼피아나를 쓸 때는. 그러면 요걸 효과적으로 그때는 또 변화를 시켜야 돼요. 상대가 한 명만이 전방 압박을 하고 있을 땐 굳이 3명이 남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상황과 흐름에 따라서 이걸 또 대처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뭐가 나오느냐? 아예 요럴 경우는 미드필더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요 빌드업에 누가 참가하죠? 골키퍼가 참가합니다. 굳이 상대가 한 명 압박 들어오는데 우리 미드필더를 모아내려, 그냥 그 센터백들하고의 후방 빌드업을 골키퍼한테 맡겨. 그래서 요즘 발기술이 좋은 골키퍼들이 나오는 겁니다. 와, 진짜 확실하다. 정리 진짜 잘한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